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청북도 괴산에 와서요, 괴산 어울림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란 이름이 생각지 않게 아마 뭐지?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 지원센터입니다. 네, 중간 지원 조직인데 여기는 이름이 어울림센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간 지원 조직들이 다양한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괴산 되게 또 독특합니다.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사무국장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리고 행복교육 괴산 어울림의 사무국장 또한 맡고 있는 엄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엄희진 사무국장님 네. 자기소개 하셨는데 괴산은 좀 독특한 게 중간 지원 조직을 어울림이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울림이라는 단체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중간 지원 조직을 민간단체가 운영하게 됐는지 그 맥락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 나눠주세요. 네. 네, 저희 행복교육 괴산 어울림은 2015년에 괴산 지역에서 각자 흩어져서 활동하시던 단체분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육을 매개로 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만들어진 것이 행복교육 괴산 어울림이고요.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괴산에도 행복교육지구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7년도부터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이야기들을 듣고 이러면서 관주도가 아닌 민営주도로 우리가 한번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해보자. 그리고 주체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한번 운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가 저희의 의지를 좀 전달을 했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 괴산군에 그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괴산군에서도 좀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리고 괴산군에서는 아직 준비가 잘 덜 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많았지만 오히려 교육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네. 그 사업비를 위탁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네. 그 사업 중에서 교육지원청 2억, 그 다음에 군청 2억 이렇게 주셨는데 군청에선 2억을 모두 저희에게 위탁을 해주셨어요. 군청 2억을 사업비로 쓰셔라. 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유번호증이 있는 민간 단체이고요. 네. 그리고 그 민간단체로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괴산에도 중간지원 조직이 정식으로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행복교육 괴산 어울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저희한테 위탁을 하기를 원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간 위탁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았고요. 괴산군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괴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위탁 사업비는 조금 줄었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교육지원청하고 1:1 펀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억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처음에는 사업을 위탁하셨다가 네. 교육지원청이 결합을 함께 하면서 이제는 중간 지원 조직의 사업까지도 이 어울림이 네. 하는 이제 구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거기 활동하신 분들 활동비 같은 경우도 이 위탁 비용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시나요? 이런 거 질문을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단위 학교 예산을 다시 교부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 전체 괴산 행복교육지구 예산이 7억입니다. 네. 근데 그 7억 중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로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따로 내려보내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좀 교사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고 그 사업비를 저희 지원청이나 저희가 다 쓰기에도 되게 모자라던데요. 사업을 제대로 하고자 하면 어쨌든 마을에서 직접 그 학교로 들어가고 학교에서 마을로 나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학교로 돈을 준다는 건 좀 저희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 3억 5천 중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에게 1억을 주고 그다음에 괴산군에서 1억을 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주는 그 1억의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한 50%가량, 한 4,500만 원 정도를 저희 센터의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 운영비 한 1,500만 원 정도? 그 나머지 이제 사업비를 쓰고 있고, 괴산군에서 저희에게 주는 1억의 사업비는 인건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1억의 사업비는 모조리 이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지원센터가 어떤 사업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는 예. 활동가와 활동가를 매개하고 학교와 마을을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하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예. 제가 맨날 아침부터 밤까지 그 서류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되게 많고, 네. 하지만 누군가 이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마을 활동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면 그게 제 보람일 것 같아요. 저희 센터의 보람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4,500만 원 인건비는 사실 공무원 한 명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활동가들이 나누어서 지역사회를 일구고 계시는 거 보면 사실은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과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활동가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활동가 개개인이 감내하지 말고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 단위에서도 함께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더 맞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요. 아까 사업 얘기하시면 네. 특징적인 게 학교에 교부하지 않고 네. 직접 이제 마을에서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심으로써 네, 네. 학교 부담을 줄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다른 지역에서 한번 같이 우리 괴산에서의 이런 활동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구가 딴 지역보다는 좀 적죠. 한 네, 네. 4만이 안 되는 네. 지역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인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학교가 사실은 교육과정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측면에서 이 활동, 이런 사업 방식도 한번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면서 그래도 어려울 때 있죠. 힘들 때도 있고. 네.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사업만 해야 할 때, 사업만 해야 할 때, 그리고 거버넌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쉽지 않고, 그리고 저는 민의 입장이다 보니까 관의 입장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하고, 저도 이제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에 서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네. 근데 그걸 좀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힘들고, 또 한 가지 힘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동가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맞아요. 예, 사업을 하느라고 매일 이렇게 사무실에 처박혀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저는 좀 쏘다녀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현장 활동가들이 이런 지원 조직이 왔을 때 갖는 자기 딜레마. 네. 활동성이 줄고 네. 데스크 업무가 늘어나면서 생기지. 근데 누군가는 또 그 데스크 업무를 또 속된 말로 네. 쳐대지 않으면은 이게 또 안 돌아가는 게 현장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런 측면에서 활동가들의 선순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말씀 들으니까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요. 하나는 이거 하시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네. 그래도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거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그건 결국 보람인데요. 네, 네. 어떨 때 가장 보람됐어요? 활동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덕분에 뭐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저희의 가치와 철학들을 공유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토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떤 행사나 사업이나 혹은 토론회들이 끝나고 나면 활동가들이 지난번에 했었던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을 연계 교육 과정 같은 경우도 센터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거, 그리고 한번 해보자라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진 않았구나. 네.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 맞기는 맞구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그래요. 현장에서의 피드백, 긍정적 피드백, 그렇죠. 부정적 피드백 모두 있지만 그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다시 또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길찾기 과정이 비단 어디 계산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인터뷰 질문입니다.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는 전국에 마을교육공동체에 함께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에서 소통하는 채널을 제가 부분적으로 지역에 갈 때마다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분들에게 연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의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가끔씩 서로 어깨를 부둥켜 안고 우리 한번 버텨보자.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옳은 거잖아.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가끔씩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서 서로 같이 한 곳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가 혼자 아니네, 나 혼자가 아니네, 나만 힘든 게 아니네. 하지만 함께 우리가 연대하고 손을 맞잡음으로써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민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네. 아마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힘드시죠. 공무원들도 그러시고 장학사님들도 이게 다른 업무랑 다르다 보니 많이 힘드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노고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또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같이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연대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오늘 괴산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을교육공동체 TV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